자, 3월 14일 화이트데이 한국일보입니다. 탄핵이어 대선 블랙홀 경제 삼킨다. 부제가 이렇습니다. 7개월여 혼란 이후 또 리더십 공백 정쟁만 거듭 잃어버린 2개월 우려. 미국 금리 인상 둔압, 중국 사드 보복에도 공직사회는 복지부동 만성화 조짐. 유일호 경제팀 리스크 관리 최선을. 환란 직후 초당적 경제 협의에 주목. 경제 협의체 주목. 네, 뭐 그런 이야기 있고요. 자, 대선 5월 9일 잠정 결정. 다섯 당 모두 레이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요체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다. 요거는 이정미 헌재 소장의 퇴임사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삼성동 사저 집기 최순실이 임의로 처분. 임의로 처분해서 곧장 청와대에서 못 나갔다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이면입니다. 박심 꿰뚫은 듯 부활 노리는 친박. 요거는 박근혜 쪽으로 이제 여당 의원 새누리당 의원들, 이제 여당도 아니죠. 아무튼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서 뭐 사당 같은 걸 만들었다 막 그런 얘기고요. 박근혜 다시 침묵 모두 돌입. 장기 짚고 들어갔나 목소리도. 3면입니다. 트럼프 사드 대응 급하지만 내수 침체가 발등에 불이다. 특검이어서 검찰 수사로 발목 낀 대기업들. 왜 정상적 기업 활동이라는 게 사회 정의보다 우선이냐? 3회입니다. 인사 수첩 버리고 인재 DB 활용하라. 이거는 뭐 굿바이 낡은 리더십이라 그래서 기획 기사인 것 같은데, 비선으로 뭘 뽑지 말고 좀 잘해봐라 뭐 그런 얘기 같은데요. 자, 문재인 인사 추천 실명제 실시. 이재명 6개월마다 탕평 인사 검증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오면입니다. 굳히기나 뒤집기냐, 굳히기냐 뒤집기냐. 민주주자들 TV 토론 올인. 사실상 민주당에서 뽑히는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기 때문에 탄핵된데 뭐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죠. 자, 야권 주자들 킬러 콘텐츠로 조기 대선 승부수. 6면 자유당 잠룡 벌써 12명. 풍요 속 빈곤. 조선일보도 나왔죠, 그죠? 그 지지율은 11%인데 그거다. 그 대권 후보는 11명이다. 뭐 그런 얘기 있었죠. 자, 국민의당 내달 5일 대선 후보 선출. 안철수 참모진은 수용 불가. 일괄 사표. 손학규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랍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8면 로봇 관련한 이야기인데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봇 소득, 로봇 일자리 대체 대비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이라는 이 주제로 한신대 교수가 글을 하나 썼고요. 급변할 미래 적응 위해 유연한 학제로 전환을이라는 주제로 이화여대 교수가 글을 썼습니다. 자, 실패 감수한 투자 이끌어 스타트업 질적 성장 모색이라는 주제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옆에도 또 근데 기사가 또 있네. 새 정부 임기 내 4차 산업혁명 큰 파고 신속 대응이 중요하다. 뭐 삼국일보에서 모아가지고 그 토론회 같은 것도 했나 보네. 지능정보사회의 파도타기라는 주제로 3월 13일 날에 대한항공회의소에서 뭐 한 모양입니다. 한국일보 여시제는 뭐죠? 아무튼 공동기획으로 그래서 이렇게 크게 또 홍보하시나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요런 기사를, 요런 기획 기사를 일종으로 많이 쓰던데 나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진지한지는 잘 모르겠다. 신면입니다. 기획 기사인데 요것도 3670일 거리 인생 오늘도 복직의 주문을 걸어본다. 요거는 콜트 악기 정리 해고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뭘까? 정리해고 사건 일제다 그래서 2007년부터 시작이구나. 아무튼 요건 한번 기획 기사를 읽어보십시오.
예, 기획 기사를 읽어보십시오. 요거 이게 뭐지? 이번에 아니고 작년에 대구 그 독립영화제인가 거기서 무슨 그게 있었는데, 영화가 있었는데, 영화관에 있었는데 영화 제목이 뭐였더라? 그게 노조에 관한 영화였어요. 지금 딱 이제 요거 사진을 보니까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나는 곳은 아마 혹시 그 영화가 요 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세 사람이가 네 사람이 이제 그 천막에서 농성하면서 계속 이제 파업을 이어가는 뭐 그런 영화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 사람 노래를 부르고, 딱 보니까 사진에도 노래 부르고 계신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목이 뭔지 기억이 안 나네. 한번 찾아볼까? 잠깐만요, 여러분. 찾아볼게요. 대구 독립영화제 어쯤 나오나? 대구 독립영화제 라고 하니까 안 나오네. 잠깐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단편영화제인가? 단편영화제라 그래야 되나? 단편영화제. 맞네. 단편영화제구나. 단편영화제인데 천막이었나? 천막. 맞네요. 그 내가 본,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 헐, 이거 뭐야? 그 내가 본 영화가 이제 천막이라는 거였는데, 천막인데 지금 이게 신기한 게, 이 출연한 분들이 이제 이인근, 김경봉, 임재춘이란 분들인데, 지금 신면 기획기사의 사진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지난 10일 오후 인천 GM 부평공장 앞에서 열린 동광기원 집회에 초청된 콜텍 해고자 밴드 콜벤이 공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콜벤 멤버는 4명이었으나 1명은 일자리를 찾아 포도농장으로 떠나 3명만 남아있다. 왼쪽부터 이인근, 임재춘, 김경봉 씨인데, 지금 보니까 예, 그 영화에 나왔던 분들이 이인근, 임재춘, 김경봉 씨네요. 진짜로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한 건가?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신기하네. 이 사람들이 배우인가? 노동자인가? 일단 그 2016년에 이제 내가 말한 천막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것 같고, 그 중간에 아저씨는 내가 기억이 나네요. 중간에 오른쪽 아저씨, 왼쪽 아저씨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영화에서 봤나? 좀 얼굴이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천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천막이라는 영화가 내가 지금 보니까 딱 그 생각이 났었었는데, 아마 요거를 소재로 한 것 같아요. 한번 독립 영화들은 어떻게 또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노조 활동이나 그런데, 아니면은 노동자들의 투쟁 같은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콜벤 요 천막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잘 봤어요. 정리해고 사회적 압박으로 풀기엔 한계, 전직 지원 의무화 등 제도적 뒷받침 절실, 요 같이 있는 기사입니다. 자, 11면입니다. 헌재 직원 2분간 기립박수에 카메라 100여 개 플래시, 이정미 임시헌재소장 퇴임식이었습니다. 어제라 그랬나? 검찰 특검과 다른 시각, 최순실 미르 K보금 뇌물죄 적용에 부정적이다. 검찰 개새끼들이 그렇지 뭐. 최순실 박근혜 보호 전략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법정에서 심경 밝혀 뭐 그런 얘기 있고요. 12면입니다. 체불 알바생 2번 울린 이랜드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랜드 94억인가? 84억이구나. 아직도 해결이 안 됐나?
부제가 이렇습니다. 84억 전액 지급 약속하고서는 출퇴근 기록 없다는 이유로 실제 근로보다 쥐꼬리 지급. 차후 민영사상 이의 제기 말라. 회사에서 황당한 각서까지 요구. 돈 떼인 것도 억울한데 분통. 이랜드파크 측의 요구사항이 이렇습니다. 차후 회사를 상대로 민영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제재를 원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위의 약속 내용을 제3자에게 비밀로 하며 앞으로 이의 제기 등의 제3자로부터 어떤 조력도 받지 않겠다. 이 병신들은 주변의 법에 대해서 조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지, 사실 이랜드파크하고 그 뭐예요, 계약, 그 노동자가 이런 식의 어떤 비밀 어떤 늑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근로기준법이 이제 계약보다 훨씬 상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근로기준법으로 지금 그 고용노동부한테 직접 엿을 먹은 새끼들이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는 거는 사실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좀 몽둥이질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내가 한 달 전쯤인가 그때 한번 조명했던 사건인데 지금 다시 터지는 거 보니까 좀 많이 회의가 되네요. 자, 13면입니다. 바퀴 달린 운동화 휠리스입니다. 안전대책은 헛바퀴. 옛날에 잠깐 이제 유행했다가 안전 때문에 그 묻혔다가 요즘 다시 또 유행하는 모양인데, 유행이라는 게 돌고 돈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자, 다른 얘기는 사건 사고 이야기 드리고요. 14면입니다. 대구시 희망원 비리 관련자 24명 문책. 희망원이라는 것은 노숙인 수용시설인데, 여기 어떤 거냐면은 그 시설은요, 요런 우리가 속칭 시설이라 부르는 곳들은 그 통장이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시설에서 관리해요. 그냥 노숙인들이 만약에 오면은 노숙인들이 어제 국가에서 그런 보조금 받으려 그러면 통장으로 받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통장을 신기하게 다 이제 시설에서 관리해. 노숙인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뺑땅 치고 그런 게 되게 많은 모양이라서 희망원이 요번에 본보기랑 걸린 것 같습니다. 이 대구시에서 조지려고 한번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고요. 16면 별거 없고 17면 별거 없고 알찬 기사가 두 개나 있어가지고 18면도 별거 없고요. 19면 경제면인데 또 별거 없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환불 지연 사업 불투명 주택조합 피해 속출. 주택조합이란 건 또 뭐야?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A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가입했다가 지난해 7월 탈퇴한 김모 씨는 최근 추진위원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자, 부제가 이렇습니다. 토지 매입률 95% 뻥튀기 광고 조합 간부들 횡령 등 비리 저자. 입주 성공률 20%대 머물러 국토부 제도 개선의 입법 예고. 제도 개선의 입법 예고. 총회 의결 위한 참석률 기준 상향. 탈퇴 이후 환급 시기도 명문화. 라고 하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21면은 별거 없고 일단 20면의 요거를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부동산으로 돈 벌려고 생각하는 분들 많죠, 그죠? 혹시나 상해 당하지 않고 잘 하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 20년도 별거 없고 23, 24, 25 뭐 등등 넘어갑니다. 사고난 손가락 절대로 소독약에 담그지 마세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잘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29면 오피니언입니다. 말의 형성적 희비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중고중문과 교수가 쓴 글인데, 시민이 자율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따름이어야지 그들을 주도하거나 인도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랬을 때 헌법소로 표방된 가치 있는 말들의 형성적 힘이 법적, 제도적 처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일상적으로도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말의 형성적 힘이라 그래서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말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고문 대선 후보별 인수준비위 구성이 필요하다. 원혜영이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만평이 되게 재밌는데 문재인이 차력수 한다고 이제 등을 대고 있고 그 옆으로 이제 전인범 양왕자가 서 있고요. 손혜원이 이제 뒤에서 문재인 뒤에서 문재인한테 강목으로 때리는 거. 문재인이 더 없어라고 묻는데 내부에 병신들이 많다라는 것을 풍자하는 좋은 만평이네요. 30위원입니다. 오피니언입니다. 과로사 방지법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조직 문화가 과도사를 유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논설위원이 쓴 칼럼입니다. 자, 박근혜 씨 세월호 비극 속죄하십시오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정말 한국일보답지 않은 굉장히 강경한 발언이네요. 자, 부제는 이렇습니다. 헌재 판결문에 낱낱이 적시된 무능부 책임. 자식 잃은 부모에게 던진 모멸 기억하는지 불복과 오기 버리고 속죄하는 삶 살기를. 논설위원이 쓴 글입니다. 자, 돔구장에 대한 착각이라는 스포츠부 기자가 쓴 칼럼이 있습니다. 그 돔구장에 대한 오해를 써놓은 것 같은데 대충 뭐 동구장 만들겠다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 그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 같습니다. 자, 31면입니다. 탄핵 3부작 누가 마지막 주인공인가? 뭐 디자이너가 쓴 글인데 이건 또. 자, 폐주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노노 등반학교장이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폐주, 연산군 같은 거, 이걸 폐주라고 그러죠. 자, 폐주, 연산군이 아니면 뭐 그 광해군도 그렇고 단종 같은 노산군이죠. 노산군 같은 그런 그 쫓겨난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폐주라 그러는데 이것도 이승만하고 박근혜 관련한 이야기죠. 자, 사설입니다. 마골은 조기 대선 레이스 갈등과 분열 조장 경계해야. 자, 공직사회 정치 바람과 복지 부동을 털어내라. 헌법 정신 강조한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사라는 사설들로 한국일보는 오늘 신문을 마쳤네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 브리핑 이걸로 끝이고 조금 쉬다가 뭐 다른 방송을 하는 어떻게 하든지 하고 일단 여기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